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분들, 지금 여러분은 마치 무언가 시작할 준비가 다 된 사람 같아요. 과거의 아픔을 어느 정도 털어내셨거나, 이제는 마음의 중심을 잡고 진짜 내 사람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강해진 시점이에요. 매지션은 창조자인데요. 모든 요소를 가지고 그걸 활용해 멋진 결과를 이끌어내는 사람이죠. 즉, 지금 여러분은 감정, 이성, 경험, 끌림,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최근 들어 마음이 자주 설렌다거나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있지 않나요? 혹은 이미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쯤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은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인연을 원한다는 거예요. 혼자 끌려다니는 연애 말고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유지되는 관계를 바라는 시점이죠. 이 카드의 에너지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과거보다 훨씬 더 주체적으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패와 6패 사이에서 누가 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먼저 9패의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9패, 즉 과거의 인연은 지금 현재 여러분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중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행동으로 표현되기보단 속으로 곱씹고 망설이고 스스로 답을 찾으려는 모습이 강하게 보여요. 은둔자 카드는 거리를 두고 자기 안으로 깊이 파고드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끊었다고 해도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조용히 뒤에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이라도 다시 다가가야 할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 사람이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성향이 강했다면 지금은 그 감정의 뿌리를 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여사제 카드 역시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마음속에는 감정의 파도가 여전히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드러내진 않아요. 혹시 여러분과 구패 사이가 감정은 남아있는데 표현하지 못했던 관계였다면 지금도 그 감정은 잠잠히 흐르고 있어요. 이 사람은 감정 표현이 서툴거나 혹은 자기 내면의 진실을 잘 감추는 성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과 만날 때도 상대방 마음을 잘 알 수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드 2번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다는 상태를 의미해요. 9패는 아직 다가갈까 포기할까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감정은 남아있지만 상황이나 자존심, 자격지심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9패는 여전히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서 감정을 정리하려는 중이에요. 실제로 다시 연락이 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 시점은 꽤 늦을 수 있고 결정이 흐릿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여러분이 지금 확신 있는 사람을 바란다면 이 사람은 그 확신을 주기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뉴페가 다가올 가능성에 대해 보겠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컵 2번, 행맨 카드가 나왔는데요. 먼저 이 조합은 단순한 새로운 썸이 아니에요. 이건 운명처럼 끌리는 인연, 감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가는 관계를 뜻해요. 먼저 운명의 수레바퀴.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미 어떤 흐름 속에 여러분이 그 관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삶에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나 평소엔 잘 하지 않던 선택을 하게 되는 시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흐름 안에 이 사람이 함께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인연은 계획해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연처럼 혹은 아주 일상적인 자리에서 스치듯 시작되지만 결국엔 이 사람 뭔가 특별하다. 그런 직감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컵 2번은 감정의 교류, 연결, 이해, 그리고 사랑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이 뉴페는 여러분과 감정적으로 깊이 통하고 단순히 외모나 이상형이 아닌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아요. 말이 잘 통하거나 취향이 비슷하거나 마치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인 것 같기도 한 그런 편안함과 따뜻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게다가 연애의 시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느낌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행맨 카드는 조금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이 인연은 단순히 기분 좋고 설레는 걸 넘어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혹은 이 관계를 통해 여러분이 사랑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스타일보다는 속 깊고 인내심 있는 사람, 혹은 묵묵하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관계 초반에는 진도가 아주 빠르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마음을 나누는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신뢰는 아주 단단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뉴펜은 우연 같은 필연으로 나타나는 운명적인 인연이고 감정적으로 통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서로를 통해 성숙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이 인연은 급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흐름 속에서 조용히 자리 잡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만나야 해. 보단 내 감정과 삶을 잘 정돈하는 게 이 인연을 더 잘 맞이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뉴페의 흐름이 긍정적인 만큼 뉴페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이 사람은 존재감이 또렷하고 자기만의 분위기와 에너지가 확실한 사람, 그리고 사랑에서도 주도적이고 열정적인 타입으로 보여지는데요. 먼저 완주 5번은 이 사람이 가진 강한 에너지와 경쟁심, 그리고 활기찬 성격을 보여줘요. 이 사람은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늘 자기 분야에서 발전하려는 욕심이 있는 타입이에요. 직업적으로는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있을 수 있고, 혹은 남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자기 개발 욕구가 강한 사람의 가능성도 있어요. 사람들과 있을 때도 말수가 적은 편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중심에 서는 타입,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리더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여왕제는 자기 안에 균형 잡힌 힘과 따뜻함을 동시에 가진 사람을 뜻해요.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자기 삶을 스스로 잘 가꾸며 살아가는 주체적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외형적으로는 특정 성별과는 관계없이 차분하면서도 포근한 분위기 또는 묵직한 안정감이 느껴지는 스타일일 수 있어요. 옷차림이나 말투도 깔끔하고 세련된 인상을 주기 쉽고 한 번 보면 저 사람 참 단단해 보인다는 인상을 남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 퀸 오브 완즈는 이 사람의 핵심 매력 포인트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 카드는 자신감, 독립성, 그리고 열정적인 사랑의 태도를 의미해요. 연애에서는 감정 표현에 인색하지 않고 상대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따뜻한 리더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멋진 사람과의 인연을 어떻게 하면 잘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나이트 오브 소드. 이 카드는 속도가 아주 빠른 카드예요.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달려가 버리거나 무언가를 너무 서두르게 될 때 자주 등장하는데요. 새로운 인연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급해지고 서두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땐 내 페이스를 조절해 보세요. 너무 빠른 표현은 관계를 조금 부담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흘러가면 뒤늦게 불안이 올라올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앞서갔나?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까지 상상하며 혼자만의 걱정 속에 빠질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펜타클 9번 카드에 담겨 있는데요. 이 카드는 독립, 자존감, 혼자만의 여유를 상징해요.
여러분께 다가올 뉴페는 분명 멋지고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거나 나의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일, 취미, 친구 관계 등 자신만의 풍요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가꿔나가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때 이 관계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어요. 결국 이 관계의 행복은 내가 나답게 잘 서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건강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로는요, 당신의 가치를 아세요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누군가와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아왔는지, 그 모든 것을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상대와의 관계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 그게 바로 좋은 인연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거예요. 그러니 이 새로운 관계 안에서도 내 가치와 나다움을 잊지 않고 스스로를 가장 먼저 사랑해 주세요. 그럴 때 이 인연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아름답게 스며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누군가의 인정이나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고 눈부신 존재니까요.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온전히 인정하고 사랑할 때 상대방 또한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될 거예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을 보여주는 카드는 소드 7번인데요. 이 카드는 조금 조심스러운 그리고 복잡한 마음 상태를 드러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솔직하지 못했던 상황, 혹은 솔직해지기 어려웠던 감정을 경험하진 않으셨을까요? 이런 마음 들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던가 아니면 이미 끝난 관계인데도 왠지 모르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감정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떠나간 인연을 두고 나만 바보처럼 마음을 다 준 게 아닐까? 그 사람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속으로 품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 카드가 말하는 건 여러분이 지금 정서적으로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누구에게든 쉽게 마음을 내어주기보단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중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이전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찾는다면? 하는 가능성도 머릿속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소드 7번은 감정을 숨긴다기보다 감정을 스스로도 잘 모르겠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여러분은 내면 깊이 자신을 관찰하고 있는 시기일 수도 있고 또 그만큼 방향을 찾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럼 먼저 구패일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로 펜타클 5번이 나왔는데요. 이 카드의 핵심 키워드는 결핍, 상실감, 힘든 시기를 의미해요. 상대방에 대한 카드로 뽑아본 카드에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아마 이분이 이번 분들과의 이별 후에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분의 부재로 인한 감정적인 결핍과 상실감이 그 무엇보다 컸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이별 후에 이제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렸을 수도 있고요. 이번 분과 함께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뒤늦게야 사무치게 깨달으면서 거대한 상실감에 휩싸였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부가 텅 비어버린 듯한 그런 공허함 속에서 많이 힘들어했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요.
혹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카드를 보자면 상대방 분께서는 오히려 이번 분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셨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별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관계로부터 내쳐지거나 혹은 홀로 남겨진 존재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나를 떠났을까? 내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온 걸까? 하는 원망 섞인 자책감 혹은 억울함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펜타클 5번 카드는 이별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상대방이 이번 분의 빈자리를 아주 크고 아프게 느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독했던 상실감과 결핍이 바로 그 사람에게 다시 이번 분을 찾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 사람이 그 아픔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다음으로 나온 퀸 오브 펜타클 카드를 보면 그 상처가 단순한 고통으로만 남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한층 더 단단하고 안정적인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었을 가능성이 느껴져요. 그전에는 미숙하고 감정에 휘둘리던 모습이 있었다면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는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현실적인 안정감과 감정적인 균형을 동시에 갖춘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흐름의 마지막을 이어주는 카드가 바로 완주 6번인데요. 이 카드는 주변의 인정을 받으며 당당하게 전진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과거와는 다르게 나는 이렇게 변했다. 이전과는 다르다는 메시지를 스스로 증명하려는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말로만 잘해볼게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태도로 보여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세 장의 카드가 전해주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통해 변화했고 그 변화가 진심이라면 조만간 그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 앞에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때는 이전과는 다른 결의 다짐과 책임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뉴페일 가능성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뉴페는 여러분의 삶의 한 챕터의 완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인연으로 해석됩니다. 첫 카드로 컵 5번이 나왔는데요. 이 카드가 가장 처음에 등장했다는 건 이 새로운 인연 역시 과거의 깊은 상실이나 슬픔을 경험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람 역시 한때 소중했던 관계의 이별이나 아픈 선택을 지나온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표현이 서툴러 보일 수도 있고 상대의 감정에 쉽게 마음을 열기보단 천천히 조금씩 마음을 꺼내는 타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감정은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 성찰을 동반한 아픔이라는 거예요. 즉, 상처를 딛고 일어설 줄 아는 사람, 그만큼 다른 사람의 마음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감형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완주 9번이 나왔는데요. 이건 그 사람이 관계에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나타내요. 경계와 방어의 태도이지만 그 이면엔 쉽게 상처받은 적이 있었던 사람만이 갖는 조심스러운 따뜻함이 있어요. 다시 말해, 처음엔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고,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감정을 바로 드러내기보단 조금 멀리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거리감이 아니라 관계를 신중히 다루는 태도, 그리고 진짜 내 사람을 만났을 때만 자신을 열겠다는 단단한 자기 원칙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마지막 카드에서 3개 카드가 나왔다는 점이에요. 이 카드는 타로에서 마지막 장, 즉 완성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가 다가올 인연에서 나왔다는 건 여러분과 뉴페의 만남이 단순한 스쳐가는 관계가 아니라 삶의 하나의 챕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깊은 인연일 가능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연은요,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될 수 있고 서로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에 깊이 공감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계로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의 내면을 충분히 들여다봤기 때문에 연애에서도 성장과 진정성을 중시하는 타입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는 일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흐름이 모두 긍정적인 만큼 구패를 선택했을 때의 흐름과 뉴패를 선택했을 때의 흐름을 모두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패를 선택했을 때의 흐름은 소드 3번, 펜타클 6번, 은둔자 카드가 나왔는데요. 회복의 과정과 감정의 균형, 그리고 깊은 성찰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카드인 소드 3번은 구패를 다시 선택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아픔과 상처를 다시 마주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미 한 번 끝났던 관계이기에 만약 재회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과거의 오해, 트라우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언젠가 한 번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펜타클 6번의 의미는 균형이에요. 하지만 그건 완벽한 1대1의 균형을 말하진 않아요. 어떤 관계에서는 한쪽이 조금 더 주고 다른 한쪽이 더 기대야 할 수도 있거든요. 이 흐름에서 보면 여러분 혹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더 헌신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헌신은 한때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너무 많이 주지 않았나? 이번엔 그 사람이 나에게 줄 차례 아닌가? 하는 불균형의 기억을 건드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서로가 느끼는 감정의 무게가 같지 않다면 그건 다시 또 상처가 반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카드인 은둔자는 내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성찰하고 고민하는 에너지입니다. 이건 회복을 위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만약 구패와 재회를 하게 되더라도 그건 곧바로 다시 뜨겁게 사랑하는 흐름보다는 서로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감정을 천천히 정리하는 과정이 먼저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감정적으로 민감한 과거의 상처를 다시 마주하게 되고 누군가는 더 주고 누군가는 더 기대는 관계가 다시 반복될 수 있으며 서로가 더 성숙하게 감정을 조율해야만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흐름입니다. 다음으로 뉴페를 선택했을 때의 흐름을 볼게요. 뉴페를 선택했을 때는 조화로운 감정의 흐름, 신중한 접근, 그리고 희망적인 가능성이 보입니다. 먼저 템퍼런스는 새로운 인연과의 관계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요. 이건 격정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마음이 편안하고 함께 있을 때 나답게 숨 쉴 수 있다는 안정감 있는 연결이에요. 다만 소드 2번이 중간에 나온 걸 보면 처음엔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거나 구패와의 감정이 미련처럼 남아있어서 쉽게 결정 내리기 어려운 상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등장한 스타 카드가 아주 강력합니다. 이 카드는 새로운 희망, 치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상징해요. 이 사람과 함께하는 관계는 단지 사랑이 아닌 여러분의 삶 전체에 긍정적인 희망을 불어넣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꿈을 함께 꿀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이 되는 관계. 천천히 다가왔지만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랑. 이건 마치 내가 생각했던 사랑이 진짜로 존재하는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는 흐름이에요. 결론적으로 누페와의 관계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서로의 진심을 천천히 맞춰가며 회복과 안정,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마치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조심스럽고 뭔가 헷갈릴 수는 있어도 결국엔 이 사람이라서 다행이야 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구패와 뉴패에 대한 흐름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아직 구패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지도 몰라요. 혹시 그 사람도 나처럼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이라면 잘 맞춰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도 카드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변화했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 앞에 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줬죠.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진짜로 내 마음을 책임질 준비가 되었는가? 과거와 똑같은 감정적 패턴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이런 점들을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뉴페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가능성이긴 하지만 그 흐름은 한 걸음씩 나와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는 따뜻하고 건강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이 조화로운 흐름은 조언 카드인 퀄리티 타임과 아주 자연스럽게 어울려요. 이 카드는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어떤 인연을 선택하든 그 관계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서로에게 집중하고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쌓아가는 관계가 결국 가장 오래가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카드는 가능성을 보여줄 뿐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지는 못하니까요. 그건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과 마음, 그리고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을 믿고 다시 한번 손을 잡을 것인지, 새로운 인연을 천천히 기다리고 맞이할 것인지, 그 선택의 기준은 그 사람이 누군가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답게 숨 쉴 수 있고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관계인지를요. 그게 바로 사랑의 진짜 기준이니까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며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3번 분들은요, 겉으로 보기엔 꽤 밝고 평온해 보이는 시기일 수 있어요. 컵 3번은 보통 사교성, 즐거움, 교류를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려 하거나 일부러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으려 하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떠들며 나름대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흐름이에요. 하지만 이 카드가 현재 내 마음과 상황으로 나왔을 땐 그 즐거움 속에 묻힌 감정이 있다는 걸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 요즘 되게 잘 지내. 라고 말하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생각나는 사람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다들 웃고 떠들고 있는데 나는 그 속에서 약간은 텅 빈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컵 3번은 기본적으로 감정적 연결을 원하는 마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겉모습은 진짜 내 마음의 반영이라기보단 감정을 외면하려는 방어 기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젠 나도 괜찮아져야지. 이제는 다른데 눈 돌릴 때도 됐잖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어딘가에는 여전히 미련 혹은 빈자리가 남아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카드로 구패와 뉴패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볼게요. 먼저 구패에 대해 뽑아본 카드인데요. 힘, 완즈 2번, 타워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세 장이 전하는 흐름은 꽤 복합적이고 감정과 행동 사이의 내면 갈등과 외적 충격이 강하게 느껴져요. 지금 구패는 여러분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참고 억누르고 있는 모습이 강해요. 힘카드는요, 그 사람이 지금도 여러분을 떠올리고는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혹은 상처 줬던 기억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어서 일부러 감정을 억누르며 버티고 있는 모습이에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려 애쓰는 중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완즈 2번은 그 사람이 지금 마음속으로 갈등과 결정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다시 연락을 해볼까? 지금 다가가면 또 서로 상처를 받게 되는 건 아닐까? 지금 그 사람은 날 다 잊은 건 아닐까? 이런 복잡한 질문들 사이에서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흐름은 특히 지켜보기만 하며 선택을 미루는 중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의 SNS를 몰래 보고 있다던가, 공통된 지인을 통해서 근황을 듣는다던가, 혼자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마음을 되새기고 있을 수 있어요. 타워 카드는 행동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등장하면 정말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의 근황을 듣고 충격을 받아 감정을 폭발시킨다던가요. 혹은 갑작스럽게 여러분께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일, 기념일, 혹은 계절, 꿈, 핑계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처럼 평소와는 다른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감정이 드러나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에요. 다만 타워 카드는 강한 감정의 반응을 뜻하는 만큼 그 행동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즉 정말로 오랜 시간 마음을 다잡고 다가오는 건지, 아니면 감정이 순간적으로 북받쳐서 반응한 건지는 조금 더 시간을 들여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여전히 그 사람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러분이 자리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자신 안의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 그 사람이 조용히 마음을 간직한 채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 감정을 더는 품고 있기 어려워질 때 의외의 타이밍에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뉴페의 가능성에 대한 카드도 볼게요.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뉴페가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 흐름은 완전한 감정 정리 이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표면적인 설렘이 아니라 삶과 가치관이 맞물리는 성숙한 연결일 가능성이 커요. 퀸 오브 컵 카드는 감정적으로 따뜻하고 안정적인 사람, 또는 그런 관계가 곧 다가올 수 있다는 에너지의 전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인연이 가볍거나 우연하게 지나치는 관계가 아니라 내면 깊이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즉, 뉴페는 여러분이 감정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감정적인 진심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용히, 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데스 카드예요. 데스는 끝이 아니라 변화와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에요. 즉, 뉴페가 실제로 들어오려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아직 남아있는 구패에 대한 감정, 미련, 그런 것을 완전히 보내주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그 사람과의 나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였구나 라고 스스로를 인정했을 때, 이전 관계에서 겪은 아픔을 기반으로 이제는 어떤 관계를 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그런 식으로 감정의 문을 제대로 닫아야 비로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문이 열리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은 어쩌면 지금 3번 분들에게 이미 시작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펜타클 3번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같은 방향을 보며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인연이 들어올 가능성을 말해주는데요. 즉, 이 사람은 감정뿐 아니라 현실적인 기반이나 가치관까지 나눌 수 있는 사람, 감정적인 안정뿐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쌓아갈 수 있는 동료 같은 연인일 수 있습니다. 이 인연은 빠르게 들어오진 않지만 한 번 연결되면 오래가고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신뢰도도 깊어지는 흐름이에요. 자, 그럼 이제 3번 분들이 부패를 선택했을 때, 그리고 뉴패를 선택했을 때,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리고 그 마지막엔 여러분에게 지금 꼭 필요한 조언 카드도 함께 전달해 드릴게요. 먼저 과거의 인연과 다시 이어지는 경우, 카드 조합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수는 있지만 그 관계 안에서의 예전의 감정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반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나온 카드는 소드 6번이에요. 이 카드는 겉으로는 평온하게 보일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충돌 없이 관계를 이어가려는 모습도 보이고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누지 못했거나 아예 말 꺼내는 것 자체를 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마치 괜히 또 싸움 될까봐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지금은 말해봤자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겉으로는 덮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속 남아있는 감정이 존재하는 거죠. 겉으론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의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들고 있는 상태예요. 이건 어느 한쪽이 참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둘 다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지금 이 관계에서 진짜 해결이 필요한 감정이나 상처가 있다면 그걸 더는 미루지 말고 마주해야 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는 다시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예전의 상처가 반복되는 지점에서 다시 관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소드 7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에선 서로가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하고 조금씩 눈치를 보거나 진짜 속마음은 감춘 채 대응하는 모습이 느껴져요. 속으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상대의 반응이 두려워서, 괜히 분위기 깨기 싫어서,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렇게 감정이 솔직하게 흘러가지 못하고 자꾸만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마음이 오해나 거리감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카드인 컵 5번. 이 카드는 후회를 의미해요. 처음엔 다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설렘과 반가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 같지 않다. 왜 이 감정이 생각만큼 안 차오르지? 이런 허전함이 들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감정적으로는 반가울 수 있지만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조금씩 다시 떠오르고 그걸 두 사람이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마음 한켠엔 후회가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해보자는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찾아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럼 뉴페 쪽 흐름도 한번 볼게요. 이 조합도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하지만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달 카드는 처음 만나는 인연 앞에서 내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흔들리는 상태를 보여줘요.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일까? 내가 설레는 건 단순히 외로워서 그런 걸까? 혼자서 여러 감정을 오가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컵 7번 카드는 감정이 풍부해지긴 하지만 그만큼 선택이 어렵고 내 마음이 분산되는 모습이 함께 보여요. 마치 감정은 열려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감정이 진짜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흐름의 마지막 카드가 바로 데스, 죽음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사실 타로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와 전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즉, 뉴페는 처음엔 불안정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인연은 여러분이 과거를 진짜로 정리했을 때, 그리고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다시 삶의 중심을 세웠을 때, 비로소 다가오는 성숙한 인연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쉽진 않지만 그만큼 의미 있고 진짜로 성장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뉴페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로는 슬픔과 상실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말합니다. 지금의 당신은 아직 완전히 괜찮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게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과거의 감정, 특히 아팠던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가끔 불쑥불쑥 떠오르잖아요.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애써 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천천히 회복되고 다시 열릴 준비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 여러분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선택보다 먼저 해야 할 건 내 마음 안에 남아있는 감정들을 받아주는 일이에요. 3번 분들, 구패의 마음속엔 여전히 여러분이 남아있고 다시 다가올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 흐름은 감정적으로 회피하거나 후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시 만나고 싶다면 감정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뉴페는 아직 낯설고 혼란스럽지만 여러분이 진짜 변화를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회복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깊고 성숙한 연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연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내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할 때입니다. 지금 이 리딩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자신의 속도를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어떤 인연을 만나든 그 안에서 내가 가장 나답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의 현재 마음의 상태에 대한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페이지 오브 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직 이별이라는 감정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로 보여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려 애쓰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흔들리고 불안정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페이지 오브 컵은 감정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 즉, 어떻게 내 마음을 다뤄야 할지 잘 모르겠는 시기를 상징해요. 그 사람과 나눴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고, 감정이 너무 갑작스럽게 끊겨버려서 그 여운이 자꾸만 마음속을 맴도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외로움이나 공허함 같은 감정이 문득문득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내 옆에 있어줬으면. 이런 감정적인 위로에 대한 바람도 살짝 자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완전히 새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감정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내 마음이 조금씩 다시 움직이려는 흐름 속에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인연, 구패는 4번 분에게 다가올 마음이 있을까요? 여기에 나온 카드들은 상대방의 내면에서 아주 큰 반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줘요. 소드 10번, 완즈 4번, 그리고 러버스 카드인데요. 먼저 소드 10번 카드. 이 카드는 상대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한때는 정말 완벽하게 끝났다고 믿었던 시기를 보여줍니다. 마치 이 관계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해. 여기서 멈추는 수밖에 없어. 라고 스스로를 단념시키며 아주 깊은 슬픔 속에 잠겨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 사람 역시 이별이 쉽지 않았고, 마음 한켠에선 후회와 자책, 또는 너무 큰 상처로 인해 감정을 완전히 닫아버린 채, 이제 끝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했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건 진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아프고 두려워서 차라리 끝이라고 단정 짓는 게 더 쉬웠던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처절한 끝의 뒤편에 완즈 4번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흐름이에요. 이 카드는 두 분이 함께했던 그 안정적이고 행복했던 시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는 상대가 이별 이후에도 여러분과 함께했던 안정적인 순간들, 평범하지만 소중했던 일상,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했던 기억을 계속 회상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뜻해요. 이건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그때가 정말 내 인생에서 편안한 시기였어. 라고 마음 깊이 새겨진 기억일 수 있어요. 즉, 관계는 끝났다고 느끼지만 그 안에서 잃어버린 감정은 아직 마음 한편에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생각의 끝에 러버스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리딩의 핵심 반전인데요. 상대방은 관계가 끝났다는 고통과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4번 분과의 사랑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는 상황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조합은 초반에는 아주 극단적인 단념과 상처로 출발했지만 그 안에서 다시금 감정이 살아나고 이 관계의 진짜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즉, 구패가 다가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내면의 많은 고민과 감정 정리가 수반되겠지만 러버스 카드가 전해주는 깊은 감정의 끌림, 그리고 그 선택의 에너지는 상대가 결국 여러분을 향해 다시 한번 손을 뻗고 싶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주는데요. 그렇다면 새로운 인연, 뉴페는 어떨까요? 이번에 뽑힌 카드들은요. 컵 6번, 펜타클 8번, 그리고 펜타클 7번 카드입니다. 이 흐름은 한마디로 조용히 스며들고 성실하게 가꿔가는 인연, 그리고 그 관계의 결실을 위해선 조금의 인내가 필요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컵 6번 카드. 이건 굉장히 순수하고 따뜻한 에너지를 가진 카드인데요. 이 인연은 아주 편안하게, 어쩌면 낯설지 않은 느낌으로 조용히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 친구처럼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듯한 자연스러운 사람, 혹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익숙한 기운의 인연, 그런 감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는 흐름이 예상돼요. 서로 밀당도 없고 부담도 없이 그냥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감각으로 시작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펜타클 8번은요. 이건 두 사람이 이 관계를 굉장히 성실하게, 진지하게 가꾸어 나간다는 의미예요. 감정에만 기대지 않고 현실적인 부분도 함께 챙겨나가며 신뢰를 하나씩 쌓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모습. 서두르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쌓여가는 정성과 배려가 조용히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펜타클 7번은 두 분의 관계가 성실한 노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라나긴 하지만 그 관계의 결실을 보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우리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찾아올 수 있는 시기. 즉, 잠시 멈춰서서 관계의 방향을 생각하게 되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건 부정적인 흐름은 아니고요. 천천히 자라는 인연에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열매는 이미 자라고 있고, 이제는 그걸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의 여유와 인내가 필요한 순간인 거죠. 따라서 뉴페와의 인연은 처음 만났을 땐 아주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시작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질 수 있는 흐름이에요. 하지만 그 관계가 크게 꽃피우기까지는 조금의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인연입니다. 빠르게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보다는 천천히 뿌리 내리고 성장해가는 연결. 그래서 오히려 지속성과 진정성이 더 강한 인연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선택지가 각각 어떤 미래로 이어질지 볼게요. 먼저 과거의 그 사람과 다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페이지 오브 펜타클, 펜타클 7번, 러버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조합은 신중한 시작과 인내의 시간을 지나 결국엔 운명적인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두 분의 재회는 페이지 오브 펜타클처럼 감정에만 기대기보다는 이번엔 진짜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신중하고 현실적으로 관계를 다시 쌓아가는 모습이에요. 가볍게 시작했다가 다시 상처받는 건 서로 원치 않기 때문에 이번엔 실수 없이 서로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펜타클 7번은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과 여유가 필요하다는 걸 말해줘요. 금방 결과를 내기보다는 서로의 변화와 노력을 지켜보며 조금 더 지켜볼까?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나아가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며 다져온 시간 끝에 러버스 카드가 다시 등장했어요. 이건 정말 의미가 큰데요. 두 사람 모두 그 기다림과 노력 속에서 서로를 향한 감정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처음보다 단단해진 마음으로 이번에는 진짜 함께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서로가 갖게 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페를 선택했을 때의 흐름은 어떨까요? 이 조합은 새로운 가능성 앞에 서 있는 만큼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는 과제도 함께 주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선 관계의 시작은 페이지 오브 펜타클처럼 아주 신중하게 흘러가요. 상대방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조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관계를 쌓아가려는 모습입니다. 분위기 자체도 가볍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조심스러워요. 서로에게 믿음을 쌓기 위해 시간을 들이게 될 가능성도 크고요. 하지만 그 관계가 조금씩 깊어지기 시작하면 완주 9번 카드의 기운이 나타나는데요. 이건 4번뿐이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닫게 되거나 상대의 진심을 의심하게 되는 흐름일 수 있어요.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이번에도 결국 아플까봐 두려워. 하는 불안감이 올라오면서 경계심이 커질 수 있는 시기인 거죠.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 그 벽 너머에는 에이스 오브 완즈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카드는 정말 뜨겁고 강렬한 시작을 의미하는데요. 그만큼 새로운 사랑이 여러분 앞에 성큼 와 있다는 뜻이죠. 다만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선 과거의 아픔을 스스로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지금 이 관계는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보다는 내가 원하는 행복을 향한 선택이 더 중요한 시점이에요. 만약 4번 분이 그 마음의 벽을 스스로 조금씩 허물 수 있다면 이 인연은 정말 뜨겁고 강렬하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용기를 내는 만큼 사랑이 크게 피어날 수 있는 흐름이에요. 자, 한쪽은 인내를 통해 운명을 되찾는 선택, 다른 한쪽은 내면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로는 성장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직접 말해주진 않아요. 대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당신을 더 성장하게 할까요? 예를 들어 어떤 씨앗은 익숙하고 안정적인 땅에서 더 잘 자라고 또 어떤 씨앗은 조금은 낯설고 척박한 땅에 뿌리 내려야 더 강하게 자라기도 하죠. 중요한 건 그 씨앗이 지금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성장의 시작이니까요. 4번 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인연과 다시 이어지면서 예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성숙함을 배울 수도 있고, 새로운 인연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는 용기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결국 어떤 선택이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변화하고 성장하는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게 살짝 물어보세요.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 내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그 질문에 귀 기울이다 보면 어떤 선택이든 그 길 끝엔 분명 여러분만의 빛나는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